안녕하세요, 다이스 사장입니다. 실은 오늘 이게 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제가 저번에 구독자 여러분에게 라는 영상에서 여러분의 멘트를 읽으면서 이거는 일본에 대한 오해라고 느끼는 멘트가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어떤 멘트냐면 일본은 역사 교육을 잘 안 하고 있다는 멘트인데요. 사실 교과서에 써 있는 식민지집에 대한 얘기는 적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것을 부정할 생각은 없는데요. 근데 가끔 있는 오해가 전혀 가르치고 있지 않는다. 일본은 역사를 숨기고 있다는 것인데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일본의 역사 선생님들은 교과서에 쓰고 있는 것보다 더욱더 자세하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실제로 일본의 교과서를 본 적이 있는 분이 계실까요? 역사 교과서를. 그리고 아니 나는 본 적이 있다고 하셔도 그분은 일본에서 실제로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을까요? 저는 일본에서 역사 교육을 받은 입장으로 그럼 여기부터는 자막 없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약속을 해주세요. 하나, 이 영상은 서로의 이해를 위해서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역사 교육이 맞다거나 한국의 역사 교육이 맞다거나 그런 것을 사고는 내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일본의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그 교과서를 쓰고 우리는 어떻게 교육을 받은지를 얘기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인 논쟁은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영상은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일본 사람도 봐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만이라도 제 친구를 포함해도 적어도 10명은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본 사람에게,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일본 사람에게 말하고 싶은 것인데요. 여기는 일본을 싫어해도 이성적으로 한일 관계를 봐주시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일본 사람인 당신이 받은 역사 교육이 어땠는지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또 솔직하게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한 면의 일본 사람의 의견이니까요. 이 영상을 봐주시는 한국분은 우리가 평소에 숨기고 있는 마음속을 알고 싶기 때문에 이 영상을 봐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서로 이해를 위해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지막까지 보지 않고 쓰고 있는 멘트는 보면 알아요. 이제까지는 반응하도록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영상은 저도 성실한 교류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대충 보고 하고 있는 멘트가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줄 수도 있는 멘트라고 제가 판단했으면 그 멘트는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얘기는 다른 일본인 유튜버라면 비판이 무서워서 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 구독자분들은 일본의 호의적, 부정적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얘기를 들어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덕분입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과서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일본의 역사 교육의 현실에 대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회라는 우파단체가 결성됐습니다. 이 단체의 목적은 자학적인 역사 교육을 그만두라고 하고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주장 하나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일본이 만약 자기 나라가 피해자처럼 역사 교육을 하고 있다면 이런 단체는 태어났을까요? 일본에서는 우리 세대, 제 세대도 포함해서 역사 선생님을 싫어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과서에 써 있는 것보다 자세하게 일본의 과거의 틀림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선생님만 그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같은 비슷한 내용의 얘기는 들을 수가 있고, 제가 주로 교육을 받은 고베뿐만 아니라 여기 히로시마 사람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나 배경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너무 길어지니까 얘기를 안 합니다. 어느 일본 사람이 한국의 TV 프로그램에서 일본은 피해자 같은 입장으로 역사 교육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식민지 지배에 관한 얘기는 하지 않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표기도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표기는 1994년부터 교과서에 표기가 시작됐으니까 그가 그 이전의 교육을 받고 있었다면 그것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봐주시는 일본의 여러분, 너무 무서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이란 깊이 관한 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가 일본 사람들이 받는 역사 교육의 대표애가 돼버리는 거예요. 저에게 일본 사람한테서 직접 일본에서는 일제시대의 역사를 가르치고 있지 않는다, 들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한국 사람에게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 일본 사람은 수업 중에 자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일본 사람이 그 한국 사람에게는 일본 사람의 대표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수업을 잘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관심이 없어서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본 밭으로 돌리고 한일 관계에 오해가 생기는 게 더 창피합니다. 한글 여러분, 일본 사람에게는 역사 교육은 수많은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시험에 그 과목의 한 분만입니다. 제가 그 윽바단체 주장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일본의 역사 교육이 일본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은 일본의 역사에 강한 관심을 갖지 않고, 그리고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시험이 끝나면은 바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제 결론은 일본 사람이 역사를 잘 모르는 것은 교과서에 쓰고 있지 않으니까가 아니고,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지 않으니까 또 아니고, 한 명 한 명이 관심을 갖지 않는 것에 그것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일본 사람의 역사 인식이 이상한 것은 일본 국민의 책임이 아니다고 말씀해 주시는 사람,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사람들은 일본을 싫어한다는 사람들에게 말하는데요, 그런 사람에게는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까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일본을 싫어하는 한국 사람에게는 복잡한 마음을 가져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일본 사람이라는 존재를 부정하지 않도록 나라가 나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나라는 가르치고 있고 그것을 배우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것은 우리입니다. 근데 이제까지 한 얘기는 제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지금 또 같이 일본의 역사 교과서, 그 안에서 한국에 관련된 것을 읽으면서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또 교과서를 읽으면서 절대 주관적인 얘기를 안 합니다. 교과서에 써 있는 내용을 가능하도록 직역입니다. 위역은 개인의 주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소 이상해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직접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읽는 것을 그냥 믿어주세요. 제가 거짓말을 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성실하게 직역을 합니다. 근데 좀 의문이 있거나 아니 실제로 보고 싶다는 분들은 여기에 와주시면 제가 이 교과서를 여기에 보관하니까요, 와주시면 제가 같이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읽어보시죠. 우선 히데요시가 조선반도, 한반도에 갔을 때 얘기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몇 번도 죄송합니다. 실은 게시판에도 올렸는데요, 일본에서는 한국에서도 그렇습니다.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것을 그대로 읽는 것도 안 되고 번역을 해서 글자를 여기에 쓰는 것도 안 된다고요. 그래서
뭐 실제로 체포되고 있는 사람도 있어서 그건 교과서가 아니라 그 영화를 번역해서 체포되고 있는데요. 뭐 저도 뭐 입장이 있으니까 뭐 그런 리스크가 있는 것은 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원화가 있었던 것은 직역을 해서 실제로 어떻게 여기에 써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었는데요. 뭐 그냥 제가 제 말로 가볍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맨 그 처음에 자세한 내용을 그 알 수 있다고 기대하시는 분에게는 좀 실망할 수도 있어서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히데요시가 어떤 것을 했는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뭐 일단 1592년에 그 많은 15만 명의 대군을 조선에 보냈다, 파병을 했다. 네, 그리고 일본군은 그 방금 서울, 평양까지 점령했는데 이순신 그리고 조선 스승, 조선 위병들의 그리고 명의 원군들에게 져서 히데요시가 그 명 쪽으로 우선 명황녀랑 천황의 결혼 그리고 조선 왕자의 인질 그리고 조선 남부에 활용을 해라 그런 요구를 히데요시가 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일본군은 그것을 그 명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뭐 그런 요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가 없어서 안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히데요시가 1596년에 알게 되었을 때 뭐 많이 화나서 경멸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1597년에 다시 14만 명의 그 병사를 보냈는데 그 다음 해 히데요시가 죽어서 바로 철병했다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 침략은 조선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1875년의 얘기인데요. 광하도 사건 그리고 광하도 조약 그 얘기가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이 조선을 개극시켰다. 그리고 이거는 일본 쪽이 토발을 해서 전투가 된 사건이고 광하도 사건이. 그리고 이 광하 조약은 불평등 조약이었다는 것이 써 있습니다. 자세하게 그 어떻게 불평등인지는 써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는 그것만 전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관동 대지신 때 그 많은 조선 사람들을 학살한 역사가 있잖아요. 그것도 써 있습니다. 그 이유에는 일본이 식민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뭔가 조선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랑 그리고 민족적인 차별의식이 있었다고 본다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일진 전쟁 때에는 그 남경 대학살 이것에 대한 표기가 있냐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을 제가 직역하고 싶은데요. 뭐 아무튼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일본은 여기저기서 뭐 많은 중국인 일반 주민들을 그리고 포로를 살해했다. 네, 그런 게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1941년에 초등학교 이름을 금민학교에 바뀌었을 때 그 조선 그리고 대만에서도 일본어 교육을 하고 그리고 조선에서도 이름을 일본식으로 하게 시켰다, 강제되었다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태평양 전쟁에도 이거는 일본이 총괄을 원해서 뭐 보던 선전푸고를 해서 전투가 시작하는데 총괄을 원해서 먼저 권력을 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731부대를 아냐는 그 질문도 가끔
가끔 먹는데요. 그것도 명확하게 교과서에 써 있습니다. 그 3일 731 부대가 라는 그 특수부대가 있었고 중국 사람이나 서양 사람의 포로를 써서 생체 실험을 했다. 그리고 위안부 문제도 같은 페이지에 써 있습니다. 이거는 일본, 조선, 중국, 필리핀에서 여성을 모아서 위안부로서 일을 하게 시켰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 3.1 운동에 대해서도 쓰고 있습니다. 3.1 운동은 여기 써 있네요. 그 평화스럽고 비暴力적인 운동이었는데 일본은 이것을 엄하게 탄압을 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초암리 사건 그런 것에 대한 표현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가장 기억에 남고 있는 게 제가 아까 선생님은 열심히 더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3.1 운동을 일본은 엄하게 탄압을 했다고 써 있는데 그럼 어떻게 엄하게 탄압을 했는지 몇 천 명 죽었는지 그걸로 그런 것을 선생님은 알려줬습니다. 그것은 사실 교과서에 표기가 없습니다. 표기가 없어도 그런 것에 대해 일본의 역사 선생님들은 자세히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보니까 8분 정도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30분 그 교과서에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자세하게 저는 설명을 하고 싶었는데 좀 법적인 문제로 그것을 못해서 취소합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에 와주시면은 이거 실제로 여기 있으니까요. 같이 읽으면서 좀 일본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알려드릴 수 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래는 찍을 예정이 아니었는데요.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제가 실제로 교육을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역사 교육을 받았을 때 어떻게 교육을 받았고 그때 제가 어떻게 느꼈는지를 좀 연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도 보시고 그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가지마 여기를 읽어봐. 3.1 운동은 대체 평화스럽고 비본격적이었는데 그럼 여기에는 3.1 운동이라는 게 평화스러운 운동이었다고 써있잖아. 근데 일본은 이것을 엄하게 탄압했다고 써있네. 그럼 이 엄한 탄압이라는 게 어떤 건지 어떻게 생각해 너? 그냥 제포된 거 아니야? 여기서는 그냥 탄압이라고 써있는데 5천 명이나 죽었어. 그것을 엄한 탄압이라고 써놓은 건 어떻게 생각해? 이 새끼 일본 덕분에 아시아는 해방됐는데 뭔 소리야? 일본 사람이 할 일이야? 왜 역사 선생이랑 이런 미친 새끼밖에 없냐? 사실 저도 이런 태도로 역사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제가 그 역사, 특히 일본사를 많이 공부했거든요. 이유는 여러 가지 있는데요. 아무튼 뭔가 오히려 한국에 대한 차별적인 감정을 저보다 더욱더 강하게 갖고 있는 그 동급생을 보고 그 사람에게 혐오감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그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것을 넘보하고 싶어서 그래서 많이 공부를 했는데요. 그랬더니 이건 그냥 자랑인데요. 저는 아마 10만 명 정도 보는 모의 시험이라는 게 있는데요.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모의 시험. 거기서 일본 전체에서 44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역사는 잘 공부했는데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 아무리 교과서에 써 있고 그리고 선생님도 열심히 가르쳐 주신다고 해도 우리가 그런 뭐라고 할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일본이 피해자적인 입장으로 쓰고 있는 교과서가 아닌 거예요. 정말로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너무 일본이 가해자라는 입장으로 써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릴 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일본 사람인데 이렇게 나쁘게 얘기를 하냐.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과거의 들림을 인정하는 것은 참비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뭔가 그런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저는 역사 교육을 하는 선생님들을 반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메이크너라고 생각했죠. 근데 애국자가 그렇게 과거에 대해서 미안한다는 마음을 갖는 것도 가능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이 아닌 거예요. 과거의 들림을 인정해도 애국에 무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교육을 받았을 때는 과거의 들림을 인정하는 거 몇 번 더 같은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과거의 그런 들림을 인정하는 것은 애국적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일본을 사랑하고 있어요. 자위대도 갔다 왔고 그거는 나라를 지키고 싶어서 간 건데, 그래도 그거랑 제가 일본의 과거의 들림을 인정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정말로 역사를 배운 사람은 제가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대충 배우고 있는 사람은 역시 아니 일본 덕분에 아시아가 해방됐는데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덕분에 한국, 조선 그리고 대만도 발전했는데 아시아도 발전했는데 감사를 받을 수 있어도 왜 우리가 몇 번 더 배상금을 내서 사과를 해야 돼?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식민지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몇 년 돌아가셨는지 그런 얘기가 여기에는 없는 것도 있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전혀 없는 거 아니고 쓰고 있는 것도 있는데 안 쓰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게 저는 일본 역사 교과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정말로 열심히 가르치고 계셔요. 교과서에 쓰지 않으니까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열심히 가르쳐 주시는데, 앞으로 실은 이 교과서는 지금은 없어졌대요. 여기에 보시면은 일본사 B라고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A라는 것도 있는 건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A는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고등학교에서도 쓰고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공업계 고등학교나 그런 곳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A는 큰 현대사가 중심이고, 이 B는 고대 일본사도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있었는데, 일본 큰 현대사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 교과서에 몇 프로 정도인지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저작권 문제가 없죠. 여기 보시면은 큰 현대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1보다는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이제까지 제가 한 얘기가 그것밖에 없냐고 느낀 분도 계신 것 같은데요. 아니 실제로는 더욱더 쓰고 있습니다. 조선에 대한 얘기는 더욱더 써 있고, 그리고 일본이 어떻게 그런 일제 시대, 뭐 일제 자체는 그거는 에도 시대 때 일본은 명칭을 쓰고 있었는데요. 뭐 아무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일제, 메이지 시대 때 일제가 어떻게 그런 제국주의에 됐고, 그리고 일본 사람들도 그런 생각이 됐는지, 왜 해외에 나갔는지 그런 것도 다 쓰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대로 정말 직역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수 없는 것이 정말 아쉽습니다만, 일단 여기 오시면은 이 교과서는 제가 넣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관심이 있는 분은 읽어보시죠. 네. 그러면은 오늘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뭔가 압력이 있어서 이런 영상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정말로 그냥 제가 잘 법을 이해하고 있지 않아서 교과서라면 괜찮은 줄 알았는데, 뭐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알게 돼서, 네, 그래서 뭐 그냥 그만둡니다고 하는 것도 성실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지금 영업 시간이 끝났는데 밤 7시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집에서 제 귀여운 아기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뭐 그러니까 이렇게 좀 늦게까지 영상을 찍은 것으로 제 미안한 마음이랑, 그리고 그래도 여러분에게 교과서 내용을 조금이라도 알려드리고 싶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러분은 여기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